샴푸하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셨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이마가 예전보다 좀 더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혹은 머리 빗을 때마다 빗살 사이로 행한 두피가 자꾸 눈에 들어오진 않으셨나요? 설마 내가 탈모야?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 넘기며 몇 개월,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탈모는 눈에 띄게 빠지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모는 멈추는 시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앞이 조금씩 올라가는 M자형 혹은 정수리가 점점 비어가는 원형처럼 시작되죠. 대부분 초반엔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진 속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처음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감, 인상,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있습니다. 탈모는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단순한 약이나 샴푸 이야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와 생활 습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모는 두피에서 시작되지만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몸의 순환, 호르몬, 열, 스트레스, 생활 습관까지 모두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피 지압법, 생활 속 탈모 습관 관리 루틴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머리숱이 고민인 주변 분들께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탈모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내 힘으로 관리하는 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지만 그걸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졌다, 덜 자란다는 식으로만 보면 해결책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단순히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발을 키우고 지탱하는 모근과 두피, 그리고 그걸 둘러싼 몸 전체의 상태와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잎이 시들었다고 해서 그 잎만 붙들고 어떻게든 살리려 해봤자 뿌리와 흙, 물과 햇볕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줄기 전체가 마르고 말죠.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현상은 이미 두피의 환경이 망가졌거나 모근이 약해졌거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장 주기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부적인 원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되며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DHT가 특정 부위의 모낭에 작용하면 모근의 크기를 점점 줄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만 자라다가 더 이상 털이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마 양쪽 정수리 부근의 모낭은 이 DHT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형 탈모가 바로 그 부위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고 모발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해도 이 DHT의 작용을 줄이지 못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약물로 DHT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내 몸의 순환, 열, 피지 분비, 스트레스 반응 같은 DHT의 활동을 더 자극할 수 있는 환경들을 생활 속에서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 흡연, 잦은 밤샘, 만성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지속적인 두피 열감이나 땀 분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열을 위로 올리고 두피는 피지와 열에 지쳐 염증에 취약해지고 모근은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생활 습관으로 DHT의 활동을 줄이고 두피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두피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는
3가지 지압 포인트,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탈모 습관 관리 루틴을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두피 혈류 개선과 긴장 이완에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탈모를 단순히 머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 전체의 상태로부터 조절하는 실천, 그 첫걸음을 같이 해보시죠. 탈모라고 하면 보통 하나의 증상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시작 부위에 따라 접근법이 다릅니다. 특히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는 원인도 다르고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먼저 M자 탈모부터 이야기해보죠. 거울을 보다가 이마 양쪽 헤어라인이 점점 밀려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건 이미 M자 탈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나 삼촌 중에 M자 탈모가 있으셨다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부위에서 탈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 옆 라인의 모낭은 DHT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어 DHT 농도가 높아지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가늘어지고 약해지며 빠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마 라인의 탈모는 되돌리기가 어렵고 확실하게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자 부위 관리는 모근을 자극하는 마사지보다는 열을 줄이고 DHT의 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의 지압과 생활 습관 조절이 핵심입니다. 반면 정수리 탈모는 조금 다릅니다.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정수리 부위가 점점 비어 보이고 햇빛 아래에서 두피가 쉽게 비친다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정수리 탈모의 시작입니다. 이 부위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지 분비 증가 등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M자 탈모와 달리 생활을 바로잡고 두피 상태를 개선해주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 반응이 오는 편이죠. 정수리 쪽은 혈류가 위쪽에서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순환이 떨어지기 쉽고 열도 가장 많이 몰리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직접적인 지압과 두피 마사지, 두피 청결 유지,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M자와 정수리 탈모가 각자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이 함께 진행된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마가 조금 올라갔네 또는 정수리가 좀 비네 정도로 시작하지만 몇 년 지나면 앞과 위가 함께 얇아지면서 전체적인 볼륨과 밀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부위에서 시작됐든 탈모가 시작된 부위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먼저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M자와 정수리 모두에 적용 가능한 공통의 지압 포인트 3곳과 지압법, 자극시간, 빈도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든 혈류를 살리고 두피 긴장을 풀고 호르몬 영향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첫걸음으로 할 수 있는 두피 지압 포인트 3곳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직접 따라 해보시면서 어느 부위에 가장 반응이 오는지 어디가 가장 시원한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두피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샴푸나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혈류 순환이 막힌 두피에서는 모근이 자라날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바로 두피 지압의 핵심 포인트 3곳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두피의 혈류 흐름, 신경 분포, 림프 흐름이 집중된 지점들로 실제로 탈모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회혈, 정수리 한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머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귀 끝을 연결하는 선과 앞머리 중앙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는 선이 만나는 점, 딱 그 지점이 백회혈입니다. 이 자리를 손가락 끝이나 지압봉으로 지그시 눌러서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10회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눌렀을 때 묵직하거나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백회혈은 두피 전체로 퍼지는 혈관과 신경의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꾸준히 자극해주면
두피 긴장이 풀리면서 전체적인 혈류 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풍지혈, 뒤통수 아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귀 뒤쪽 뼈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목과 머리 경계가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안쪽 딱 누르면 살짝 아프면서도 눌리는 느낌이 시원한 자리, 바로 그게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목 뒷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를 도와주는 자리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두피가 늘 뜨겁고 열이 많은 분들께 아주 효과적인 지점입니다. 이 자리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기를 하루 23회 아침과 저녁에 반복해 보세요. 목 뒤쪽이 풀리면 두피 열도 내려가고 과도한 피지 분비나 염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곡빈혈, 귀 위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귀 끝에서 수직으로 머리 위쪽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머리 옆 부분에 뼈와 근육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자주 헤드폰을 끼는 자리 근처이기도 하죠. 곡빈혈은 귀 옆에서 정수리로 연결되는 사이 부위의 순환을 돕는 포인트로 측두부 탈모나 두통, 귀 주변 열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모자나 안경 착용으로 이 부위가 눌리며 혈류가 제한될 때 이 점을 자극해주면 상당히 시원하고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리 백회혈, 풍지혈, 곡빈혈을 한 번에 35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고 같은 시간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함께 해주면 두피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고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대 강하게 아플 정도로 누르지 마세요. 두피는 신경이 예민하고 피하 지방이 얇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하루 두세 차례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압 후에는 가볍게 손으로 두피를 문질러 주거나 두피 전체를 손끝으로 두드려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지압법은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기적의 요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근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지압을 배웠다면 다음으로는 두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들이 머리카락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약을 먹거나 샴푸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 스며든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 대부분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들이지만 하루하루 모근에 누적되며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곤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탈모를 부르는 대표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모자를 매일 오래 쓰는 습관입니다. 특히 땀이 많은 계절에 꽉 조이는 모자를 자주 쓰면 두피에 열이 갇히고 피지 분비가 늘어나 모낭이 쉽게 막히고 염증 반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풍이 되지 않으면 모근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게 되죠. 물론 바깥 활동 시 햇빛을 막는 정도로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실내에서도 장시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라면 탈모 진행 속도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잦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모낭세포로 공급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내 염증 반응은 두피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모근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가지 못하게 만들죠.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 순환을 저하시켜서 결국 두피 혈류를 줄이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셋째, 잠을 늦게 자는 생활 패턴, 즉 수면 부족입니다. 모발의 성장과 회복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활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대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모근 재생은 물론이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면서 DHT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두피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잘못된 미용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염색과 탈색, 파마를 반복하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릴 때 두피에 너무 가까이 드라이어를 대는 것, 지나치게 자주 머리를 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도 젖은 채로 오래 두거나 습한 상태에서 잠들게 되면
두피의 염증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역시 모낭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피지 분비와 두피열이 증가합니다. 이때 두피는 쉽게 기름지면서 열감이 올라가고 결국 모낭이 스트레스성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큰 스트레스 받았더니 머리가 확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여섯째, 단백질, 아연, 비오틴 같은 영양 부족입니다. 모발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아연이 공급되지 않으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고 기존 머리카락도 쉽게 약해져 끊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편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이 불균형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식생활이 탈모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 중 몇 가지나 나도 모르게 하고 계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탈모는 빠른 원인 제거가 곧 치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개선하면서 머리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상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탈모 관리법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진 머리카락을 억지로 되살리려 애쓰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머리숱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식물과 같아서 한번 뿌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하는 습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탈모를 막고 머리숱을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루틴은 별다른 약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두피 건강 루틴입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 첫 번째는 두피 청결입니다. 머리를 감는 건 단순히 씻는 과정이 아니라 두피의 열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주는 정리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감거나 강한 샴푸를 쓰게 되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피지 분비를 유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저자극 약산성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끝으로 문지르지 않고 눌러주는 방식으로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 감아주세요.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손가락 지문 부분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건조법과 온도 조절입니다. 머리를 감은 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빠르게 말리는 것도 두피열을 과도하게 올리고 피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뒤 미지근한 바람으로 모발과 두피를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는 최소 20cm 이상 거리에서 두피에 직접 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피 마사지와 지압 루틴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백회열, 풍지열, 곡빈열 지압 외에도 샴푸 전후 또는 아침 저녁으로 35분 정도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세혈관이 자극돼 혈류가 살아나고 모근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사지해주면 두피열이 내려가면서 수면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번째는 영양과 수면 관리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가 더 중요한 장기부터 우선 영양을 보내기 때문에 모발은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매끼 일정량 섭취하고 아연, 셀레늄, 비오틴이 풍부한 식품도 함께 챙겨주세요. 또한 수면은 모근 회복의 핵심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시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루 1회 약산성 샴푸로 두피 청결 유지, 머리 감은 뒤 미지근한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기, 하루 23회 두피 지압과 손끝 마사지, 매끼 단백질과 영양소 섭취, 규칙적인 수면, 이 네 가지가 바로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하는 탈모 예방의 생활 루틴입니다. 탈모는 치료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 있는 머리카락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탈모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진행성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머리숱이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머리만 빠질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탈모를 너무 늦게 알아채셨을 뿐입니다. 탈모는 초반에 증상이 눈에 띄지 않아서 대부분 방치하게 됩니다. 모자가 익숙해지고 사진 찍힌 정수리가 허전해지고 이마가 예전보다 넓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싶을 때쯤엔 이미 모낭은 약해지고 회복이 쉽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조기에 막을수록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모발은 회복이 느립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루 5분의 지압, 조금 더 신경 쓴 수면과 식사, 두피의 온도와 습도 조절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몇 주, 몇 달 뒤 머리카락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는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루틴만 잘 지켜서 모발 밀도와 두피 염증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탈모 관리는 절대 혼자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혼자 신경 쓰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좌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같이 실천하는 분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이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두피 지압을 매일 하겠다. 드라이어 습관을 바꿔보겠다. 잠자기 전 30분 일찍 눕겠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머리숱 고민하고 계신 가족, 친구, 지인에게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혜 공간에서는 앞으로도 약이나 시술 없이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의학적으로 검증된 루틴 중심으로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탈모 겁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